2022년 6월 초 미국 공군과 해군은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개시하여 이란의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세 곳을 타격했습니다. 이 작전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성공했으며 14발의 벙커버스터 폭탄 이 목표물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공식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최대 2년까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 당시 많은 관심은 벙커버스터 폭탄과 이를 투하한 7대 BI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늘에 있었던 미국 항공기는 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전투기 F-35 라이트닝 I에 의해 훌륭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F-35의 임무 세부 사항은 오랫동안 비밀이었으나 최근 공군이 방법을 공개해 이제 모든 흥미로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F-35 전투기들은 단 몇 분 만에 이란의 전체 방공망을 완전히 파괴하여 공식 보고서들에 따르면 이란의 핵시설을 비폭격기의 폭격에 완전히 노출시켰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에어 앤드 스페이스 포스 매거진에서 분석되고 정리되었습니다. 공군 관계자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F-35 전투기들은 이란에서 적 방공망 제압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작전과 시앗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작전을 모두 담당했으며 폭격 이후 공격 부대가 이란 영공을 벗어날 때 전투기 엄호도 제공했습니다.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오랫동안 F-35가 시앗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지금까지 이를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388 전투비의 뺑단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한 보고서는 2025년 6월 22일에 시작됩니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은 이란 깊숙한 곳에 있는 핵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하여 미국의 뛰어난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388 전투비 횡단의 에어파워 공군과 F-35의 라이트닝 II 전투기가 선두에 섰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388 전투비 횡단 조종사가 조종한 F-35 전투기가 이란 영공에 처음 진입한 항공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적의 방공망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B를 포함한 다른 항공기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들이 안전하게 진입해 임무를 완수하도록 했습니다. F-35가 없었으면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결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34 전투비 행대대장 아론 오스본 중령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무기 장교가 전체 임무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대공 미사일 기지에서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첨단 시스템으로 조준했지만 결국 우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전투기가 위협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멋졌습니다. 그 비행기가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임무를 수행하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스본은 그날 이란이 어떤 시스템을 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방공군은 세밤 코르다드, 코르다드 15 바바르 373을 포함한 다양한 방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범 코르다드 또는 3군단 DAD는 2014년에 공개된 도로 이동식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으로 2012년에 배치된 구형 RAD 방공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부크 MI와 비슷합니다. 최대 125마일, 즉 200km의 작전 범위를 자랑하며 타이 에어 아이바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최대 18마일, 즉 30km 고도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의 X밴 능동 위상 배열 교전 레이더 덕분에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하며 세븐 코르다드는 한 번에 최대 1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각 세븐 코르다드 대대는 4개 배터리로 구성되며 동시에 최대 16개 표적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실제 전장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세븐 코르다드가 미국의 RQ-S4A 글로벌 호크 정찰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공식 보고가 있습니다. 2019년 여름 코르다드 15는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9년 6월 이란 국방부 전 장관이자 현 이란 육군 총사령관인 아미르 카타미의 연설 중에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순항 미사일, 무인 전투 항공기, 전투기, 스텔스 표적 등 다양한 표적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 지대공 미사일, Surface to Air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최대 120마일, 즉 2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장거리 사야드산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동시에 최대 6개 표적을 탐지, 요격,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바르 373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란의 모든 방공 시스템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으로 2016년 8월에 공개되었고 3년 뒤인 2019년에 공식적으로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장거리 도로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로 이란은 소련 S-300과 경쟁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S-300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사용됐습니다. 이 시스템의 구체적 재원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상 배열 레이더로 공기역학 표적과 탄도 미사일을 추적 식별하며 이란 당국은 최대 200개 표적 동시 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K-15에서 쓰인 사이앗-3의 후속 사이앗-4 미사일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217마일 즉 350km에 달하는 우수한 사거리와 함께 최대 20마일 즉 32km의 더 높은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이라는 탄도 미사일 대응을 위해 설계된 현대적이고 강력한 신형 방공 무기 아르만을 공개했습니다. 아르만은 보고에 따르면 111마일 즉 180km대에서 표적을 탐지할 수 있고 100마일 즉 160km대에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기는 3분 내 전투 준비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최대 24개의 표적을 탐지하고 동시에 6개의 표적을 교전할 수 있으며 음속의 5배 속도로 비행하는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모델들 외에도 이란 방공군은 다양한 효율성과 효과를 가진 더 많은 포 기반 방공 시스템, 휴대용 방공 시스템, 맨패드,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오늘날 기준으로 비교적 오래되고 인상적이지 않지만 다른 일부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이란 영토에 대한 공중 공격을 시도하는 어떤 적군에게도 위협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방공망을 이루며 이는 이란 영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방공망이 세계 최고는 아닐 수도 있고 사거리나 신뢰성, 치명성 면에서 순위권에 오를 만한 개별 시스템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전력이며 미국과 같은 주요 군사 강대국조차도 이란 방공망의 위협을 인정하고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략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작전 미드나잇 해머와 같은 임무는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임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가장 중요한 핵시설을 파괴하거나 최소한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이 나라가 세계 다음 핵 강국이 되려는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실패할 여유가 없는 임무였습니다. 이 임무는 미국의 최고 자산만으로 완벽히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자국의 방공망을 이용해 공격에 대응할 수 있었고 비폭격기를 향해 발포하거나 미 공군 비행대가 회피 기동을 하거나 심지어 이란 영공에서 철수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폭탄을 투하하기도 전에 작전의 전반적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군대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직후 보고했듯 BI 스피릿 폭격기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군은 또한 F-35와 F-22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중동 어딘가의 비공개 위치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발사한 약 20여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에도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F-35 전투기는 아마도 전체 작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공군 보고서에 따르면 작전이 시작되자 이 전투기들이 창끝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른 새벽 어둠에 가려진 채로 그들은 여러 방향에서 이란 영공을 침투했습니다. 기민한 전투 운용, 즉 Agile Combat Employment 모델에 따라 Agile Combat Employment는 미 공군과 나토의 작전 개념으로 한두 개의 대형 기지가 아니라 다양한 소규모 거점에서 분산된 병력을 운용함으로써 공군력, 생존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의 표적 시스템이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미 공군 보고서 중 하나에서도 언급했듯이 Agile Combat Employment 모델을 특히 이런 중요한 임무에 적용하려면 탁월한 기술, 전략,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작전은 급유기 승무원과 4, 5세대 전투기 조종사들의 정밀한 타이밍과 담대한 비행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388 전투비행단의 F-35 조종사들 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이들은 수년간 집중 훈련을 거쳐 자신의 기술에 능숙하며
어떤 적이든 맞설 수 있는 강력하고 두려운 상대입니다. 실제로 F-35 조종사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이 전투기가 실전에 배치된 지 거의 8년, 이 지난 2023년 4월까지 공식적으로 훈련 과정을 졸업한 조종사는 단 2,000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는 최고의 조종사들만이 선발되어 이란 국경을 넘어 선두에 섰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 공군은 그들의 정확한 작전에 대해 거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즉시 임무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임무를 위태롭게 하거나 뒤따르는 다른 항공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레이더나 방공 시스템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스본 중령에 따르면 수많은 샘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빠르게 제거되어 이란은 대응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합참의장 된 케인 장군에 따르면 그날 공중에 있었던 F-35, F-22, B 폭격기들 중 어느 한 대도 적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군은 이 놀라운 성과를 정보, 사이버 작전과 전술, 그리고 F-35의 뛰어난 스텔스 능력과 전자전 기술의 결합 덕분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덕분에 2025년 3월 미 중부사령부 휘하로 중동에 배치됐던 388 전투비행단과 예비군 부대인 419 전투비행단의 모든 조종사들은 6개월간의 놀라운 성공을 거둔 뒤 9월에 유타의 본부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과 러프라이더 작전이 포함됐으며 러프라이더는 2025년 3월 미드나이트 해머보다 몇 달 먼저 진행됐습니다. 이 작전은 예멘의 후티 목표물을 상대로 수주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공중 및 해상 타격 작전이었습니다. 레이더, 방공 시스템,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포함해 총 800개 이상의 목표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후티 세력이 홍해와 아덴만의 해상 운송로를 위협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수백 명의 후티 전투원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F-35 전투기는 이번 작전의 첫날부터 주목할 만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스본 중령이 언급했듯이 이 전투기들은 3월 중동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즉시 출격했습니다. 우리는 현장 도착 24시간 이내에 매우 빠르게 출격했고 F-35를 조종했습니다. 후티 표적을 상대로 한 전투 임무에서 이 전투기들은 방공망부터 무기 저장 시설까지 다양한 후티 군사 표적을 타격하고 파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F-35A로 세계 최초로 일방향 공격 드론을 상대로 공대공 격추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스본 중령은 이른바 와일드 위즐 임무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와일드 위즐 임무 중 20년 만에 처음 누군가가 공격당한 사례입니다. F-35의 신형 무기를 탑재하고 터널을 폭격하며 관통력이 강한 무기로 목표물을 2번씩 타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와일드 위즐이라는 용어는 베트남 전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며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착하고 적의 레이더와 Surface to Air 미사일 기지를 파괴해 적 방공망을 제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와일드 위즐에는 F-100, FF-105, FF-4C 등이 포함됐고 이들은 다른 항공기보다 앞서 비행했습니다. 적 레이더의 주의를 끌고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어 요격기를 출격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위치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속도와 기동성으로 위협을 피하고 적 방어 시설을 찾아내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미 공군은 세계 최고의 F-35 전투기의 와일드 위즐 임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F-16 여러 대가 후티 미사일과 충돌 직전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무사히 귀환했고 러프라이더와 미드나잇 해머 작전은 미국 군사 역사상 매우 성공적인 해외 작전으로 기록됐습니다. 오스본 중령이 말했듯이 그 작전에 참여한 이들은 이제 중동에서의 시간을 자랑스럽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통과 의례가 거의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기술과 팀, 장비로 이를 극복하는 경험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에게 그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기분이며 평생 그 감정을 쫓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 임무들의 성공은 F-35가 전투기 중 독보적 아이콘이 되게 한 높은 가치와 다재다능함, 최고 수준 기술을 강조합니다. 로키드 마틴 X-35에서 파생된 이 전투기는 F-16 파이팅, 펠콘, FA, 18 호넷, AB, 8BA 해리어트하이 등 다양한 기종을 대체할 개념 항공기로 설계됐습니다.
F-35는 2000년대 초에 개발에 들어가 2006년에 첫 비행을 했지만 실제로 실전에 배치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년간 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 전투기를 움직이는 F-135 엔진만 해도 한 대당 2천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전투기이자 가장 우수한 스텔스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이 전투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센서 융합 기술입니다. 많은 전투기들이 다양한 센서,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F-35는 이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하나의 통합 허브로 결합하여 조종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조종사들은 항상 주변의 적 항공기, 방공망, 지상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개별 시스템을 다루거나 원시 데이터를 직접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F-35 조종사들은 적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적을 식별하고 다음 행동을 계획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인식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F-35는 탁월한 스텔스 능력을 자랑합니다. 동체의 형태부터 외부 코팅, 내부 무장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계 요소가 스텔스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구형 레이더에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최신 고성능 레이더조차 식별하기 매우 어렵고 미사일이 조준하기도 힘듭니다. 설령 F-35가 어떻게든 탐지된다 하더라도 격추는커녕 명중시키는 것조차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 전투기는 강력한 억제 기술과 자신을 겨냥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대응책, 그리고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이 전투기는 마하 1.62 촘속 속도, 즉 약 시속 1220 마일 1960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 설계는 조종사가 공중전에서 승리하고 적 무기를 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피 기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전투기는 자체 첨단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적의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여러 공중지상 표적 동시 추적과 전자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F-35의 네트워크 중심 전쟁 기술과 결합되어 이 전투기를 어떤 군사 작전에서도 필수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적의 방공망을 점령하고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군 함정, 드론, 지상 부대와 데이터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있어 공격을 더 쉽게 조율하고 전체 전력의 생존력과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F-35는 다목적 전투기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일부 전투기는 특정 임무에 맞게 설계되었거나 공중전이나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지만 F-35는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F-35는 공대공 정밀 타격, 근접 항공 지원, 정찰 임무,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각각의 임무마다 여러 대의 특수 항공기가 필요하지 않게 해줍니다. 이 덕분에 미국은 앞으로도 F-35를 신뢰하며 다양한 도전과 작전에 자신있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388 전투비행단장 찰스 펠런 대령이 언급했듯이 이번 타격의 효과는 우리가 수년간 이야기해온 F-35의 모든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스텔스, 치명성, 센서 융합, 전력 증폭. 이번 임무는 조종사들과 항공기에 달렸고 두 요소 모두 기대 이상으로 뛰어났습니다. 오늘의 전투와 내일의 전투, 그곳이 어디든 필요한 구성 요소들입니다. 오스본은 동의하며 이것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출수록 우리는 더 치명적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체는 세계 최고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당신을 집까지 가장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F-35의 입증된 우수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들이 러시아의 최고 전투기들과 맞붙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미국산 전투기 F-16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영향력을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군사 뉴스 리포트, 분석,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전술적 인사이트를 위해 저희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꼭 구독해 주세요.